자, 얘들아, 안녕. 자, 현성이 아저씨다.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은, 여러분들, 고등학교 3학년이 수능을 망해. 정말 잘 망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수능 망하지 말라고 내가 이 영상을 찍는 거지, 여러분들 망하라고 찍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여러분들 준비를 잘해가지고, 여러분들, 올해 수능 대박 나길 원합니다. 자, 그런데, 고등학생이 수능만 망하는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는데, 이걸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 자, 고3이 수능만 망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자, 수능 구성원의 변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본 교육청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여러분 같은 학년끼리 싸웠던 거란 말이지. 때로는 여기 평촌 지역인데, 이 평촌 지역인데, 자, 서울 애들이 모의고사 응시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고 결과가 좀 얼추얼추 좋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 물론 서울 애들이라고 다 잘하는 건 아닌데, 자, 우리 평촌 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 애들이 같이 보면 일반적으로 좀 무너지는 경우가 좀 있었다 정도까지 좀 기억해 두고, 그런데 이 수능이라고 하는 거는, 자, 서울 애들 뿐만 아니라 어마무시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재수생 홍아들이 와가지고 같이 시험 본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작살 나신다는 사실을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두 번째 이유는 준비 시간과 자세의 부족이라고 했는데, 준비 시간은 뭐냐면은, 자, 준비 시간은 여러분들, 그렇지. 3학년 1학기 중간고사도 보고, 기말고사도 보고, 또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뭐, 한 중간고사 끝난 다음에 5월 달쯤 되면은 졸업사진도 찍고, 아니 뭐 9월 달쯤 되면은 뭐 수시 원서 쓴다고 해서 정신없지. 6장의 수시 원서를 처음 쓰는 입장에서는 6개 쓰니까 하나쯤 붙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 때로는 자기소개서도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이거 잘 쓰면 뭔가 될 것 같다는 착각 속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그러니까 정작 열심히 해야 될 수능 공부라고 하는 건 할 시간이 부족하단 말이지. 두 번째, 이 자세 부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수능에서 한 문제 한 문제 더 맞으면 이게 등수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고, 반대로 얘기해서 한 문제 한 문제 틀리면 등수가 어마무시하게 막 떨어지는데, 여러분들 한 문제 더 맞으려고 뼈 빠지게 공부한다는 그런 개념이 없거든. 재수생이나 삼수생 같은 경우는 그걸 겪어봤단 말이야. 내가 지금 열심히 해서 한 문제 한 문제만 더 맞춰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겠다고 생각하지, 재학생처럼 막연하게 그냥 얼추 하다 보면 성적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내 얘기를 잘 정리해서, 자, 자세 또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갖춰주길 원한다 이것죠. 알겠죠? 자, 그럼 가보도록 합시다. 자, 수능 구성원의 변화는 뭐를 통해서 아저씨가 확인할 거냐면, 2022학년도 여러분들 모의고사를 봤어. 모의고사 3월, 4월, 7월, 그 다음에 10월은 재학생 모의고사고, 그 다음에 6월, 9월 수능은, 그렇지, 재수생과 함께 보는 모의고사의 응시자수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 재수생이 들어왔을 때 상황과 들어오지 않았을 때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가 차이가 나는지를 확실하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 자, 그래서 본게임으로 바로 가버릴게. 자, 국어 응시자수 변화라고 내가 이렇게 써놨는데 한번 확인해 보자. 자,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3월달 모의고사는 약 25만 명이 시험을 봤어. 자, 국어, 자, 화법과 작문이라고 하는 걸 약 25만 명. 그 다음에 4월달은 23만 명이 받고, 자, 6월 생략하고, 자, 7월 갈게. 7월 21만 명. 그 다음에 10월은 20만 명의 학생이 시험을 봤어. 자, 3월, 4월, 7월, 10월은 내가 재학생만 보는 시험이라고 얘기했어. 그럼 재학생 응시자 수가, 자, 화작을 선택한 학생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네. 그럼 얘네들이 엄매로 갈아탔냐고? 자, 한번 확인해 볼게. 자, 엄매가 9만 1,000명, 8만 2,000명. 자, 7월 달은 7만 9천 명. 그 다음에 10월 달은 7만 4천 명. 이게 뭔 일인고 하니, 자, 화작도 그렇고 엄매도 그렇고 재학생은 응시자 수가 계속 감소를 해. 이유는 뭐냐면, 그렇지, 대학을 포기하는 아이거나 아니면은 수능을 안 봐도 대학을 가는 아이거나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추세가 생긴다는 거. 상대평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응시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그다지 좋은 일은 아닐 거고, 그 다음에 이제 6월 달 보고, 여기 보면 알겠지만 9월 달 보면은, 자, 화작에서는 인원수가 조금 감소했는데 보면 알겠지만은 엄매에서는 인원수가 조금 증가했어. 자, 근데 결정적인 얘기는 내가 이 얘기가 아니야. 자, 수능 봐봐, 수능. 자, 수능에선, 자, 화작을 약 31만 명의 학생이 시험을 봤어. 이건 재학생만 보는 시험이라고 했어. 자, 재학생만 보는 시험은 20만 명이고, 재수생이 들어왔을 때가 31만 명. 그럼 화작에서 약 11만 명의 재수생이 들어왔구나.
보면 알겠지만 이거 23만 명, 28만 명이니까 약 이때는 5만 명 정도 들어왔고 이때는 21만 명, 이때 28만 명이니까 이때는 몇만 명이야? 그렇지. 대략 7만 명 정도 들어왔는데 수능은 그거보다 월등히 많은 인원수가 들어온다는 얘기지. 화작뿐만 아니야. 엄매도 확인해 볼게. 엄매.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 8만 2천 명 정도의 학생이 시험을 응시를 했는데 이때 11만 명, 3만 명 정도 추가됐고 7만 9천 명에서 자, 11만 9천 명. 자, 이것도 약 3만 명 정도. 자, 근데 이때 7만 4천 명에서 13만 3천 명, 13만 3천 명으로 늘었단 말이지. 인원수가 대략적으로 몇만 명, 6만 명 정도가 더 들어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단 말이지. 당연히 그러니까 언제만 작살나 주신다. 수능만 작살나 주신다. 자, 특히 이과 같은 경우는 반수생이 일반적으로 재수한 아이들보다 성적이 월등히 잘 나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지. 여러분들 노력한다고 해서 물론 너희 노력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너희보다 훨씬 더 많은 공부를 한 재수생, 특히 반수생이 들어왔을 때 작살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니까 미리 알고 계시고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공부해 달라는 게 내가 말하고자 한 취지야. 자, 다시. 자, 수학 응시자 수변을 한번 살펴볼게. 자, 살펴보는 원리는 똑같아. 자, 재학생. 자, 이때는 20만 명, 18만 명, 이거 확통이야. 16만 명, 그 다음에 여기서 14만 9천 명. 이렇게 나왔어. 자, 근데 보면 알겠지만은, 그렇지. 재수생 들어오고, 재수생 들어오는데, 여기서 증가하는 인원수가 월등히 많다. 야, 14만 9천 명에서 15만 명에서 이때 22만 명, 대략적으로 한 7만 명 정도가 들어온다는 사실, 6월에 들어오는 인원수보다 9월에 들어온 인원수보다 월등히 많다는 사실. 자, 여러분들 대부분 이과 학생이니까 이과 위주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11만 명, 10만 명, 10만 명, 이때 10만 명. 자, 이과에 큰 변동은 없었어. 자, 그런데 보면 알겠지만은 10만 명에서 14만 6천 명, 10만 명에서 15만 5천 명, 15만 5천 명. 여기 보면 알겠지만 10만 명에서 17만 명이야. 자, 다시 한번 보면 확인하면 알겠지만 자, 재학생만 보는 시험. 재수생 들어왔을 때 이과 미적을 선택한 학생이 약 7만 명 정도가 수능에서 들어온다는 사실. 이거 만만한 상황이 아니란 말이지. 자, 내가 기한은 좀 생략을 할게. 여러분들 방심하지 말라는 얘기를 명심해 주기 바란다. 자, 언제 이 그래프가 급격히 상승한다고? 10월에서 11월 갈 때. 자, 재학생만 보는 10월에서 재수생 들어오는 11월 달 수능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험이 된단 말이지. 자, 평가원에 계신 분들도 이걸 알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수능 시험에서는 난이도라고 하는 게 6월, 9월보다 더 올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재학생들은 뭐 맨날 불수능 하는데 사실 아주 어려운 게 아니야. 이거 어차피 상대평가잖아. 너보다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사실.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공부를 해달라고 하는 게 나의 취지니까 잘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자, 과탐 응시자 수 변화를 보면 이제 그래프 형태를 보면 알겠지만은 재학생들은 큰 변화 없이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자, 여기서도 급격히 누가 많이 들어와? 그렇지. 이때 누가 많이 들어온다고? 그렇지. 재수생 들어온단 말이야. 여기 밑에 인원수 살펴보면 대략적으로 자, 3월달 모의고사에서는 투 과목이 없기 때문에 좀 인원수가 많은데 4월달 가면 3월달보다 원과목 선택 인원수가 좀 줄어들어. 근데 원과목은 4월, 7월, 10월 보면 큰 변동의 차이는 없어. 큰 변동의 차이는 없어. 재학생들 보는 시험에선. 대신 6월 평가원 때 한번 증가하고 자, 9월 평가원 때 증가하는데 수능 때 훨씬 더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줘라. 이것도 수학 설명했을 때 원칙과 똑같은 거니까. 막말로 따져보자. 과탐이라고 하는 건 많이 해보고 익숙해진 애들, 특히 머리 좋은 애들이 시험 잘 본단 말이야. 이 재수생 녀석들은 이거 진짜 미친 듯이 공부해가지고 다시 재학생 때 방심했다가 재수할 때 미친 듯이 한 문제 더 맞히고 뼈 빠지려고 공부하는데 재학생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한 번 만들어진 성적이면 이게 수능까지 계속 그대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해.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 여러분들 조금만 방심해서 한두 문제만 더 작살나 주시면은 바로 뭐 하는 겁니까? 재수하는 겁니다. 자, 나쁘게 들지 말고 한두 문제만 더 맞추면 여러분들 생각보다 월등히 대학을 잘 갈 수 있다는 사실도 좀 명심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죠. 자, 재수생 때문에 원과목에서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가 하나 생기고, 두 번째, 투과목 얘기를 내가 나왔는데 이것도 잘 들어. 자, 투과목에서는 이래. 4월 달 보면 이제 투과목 응시자 수가 재학생들이 자, 9,362명, 5,745명, 5,465명, 4,775명의 인원수가 나와. 계속 줄다가 10월 달 가면 자, 4,300, 아이고, 내가 안 보이다. 4,363명, 그 다음에 2,543명, 2,541명, 2,421명. 자, 결론, 반토막. 이 4월 달에 응시한 인원수에 비해서 10월 달에 응시한 인원수가 반토막. 이 녀석들은 어디 가려고 지금 투과목을 준비했었던 학생이야. 그렇지. 서울대 가려고 처음에 준비했던 학생이 대부분일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이걸 원과목으로 갈아타? 그렇지. 얘네들이 포기한 거 아니야.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이제 원과목으로 갈아탄단 말이지. 그럼 전교권 아이들이란 말이지. 자, 원과목 선택한 학생들은 나중에 수능 때 떨어지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첫 번째 이유는 재수생 들어온다고 한 거고, 두 번째는 전교권 아이들이 투 과목을 뭐 한다? 포기하고 원 과목으로 되돌아왔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인원수 학생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작살날 확률이 높으니까 방심하지 마시고요. 열심히 좀 해줬으면 좋겠다가 취지다. 자, 첫 번째 얘기는 이거야. 구성원이 큰 변동이 폭이 생긴단 말이야. 근데 큰 변동의 폭은 6월이나 9월은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해. 언제만 느낀다고? 수능 때만 느낀단 말이야. 수능 때 작살나지 마시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열심히 해주길 원한다는 게 아저씨가 말하고 싶은 취지입니다. 자, 그 다음 준비 자세에 대해서, 준비 시간과 자세에 대해서 말할 건데, 수능 준비와 준비 자세. 이제 자세 부족이라고 써놨는데, 자, 자세 부족. 자, 자세 부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 문제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미친 듯이 집착하면서 공부하지 않거든. 근데 수능이라고 하는 건 한 문제만 더 맞으면 만등이 올라가고, 반대로 얘기해서 한 문제 더 틀리면 작살나시는 거고요. 두 문제 틀리면 재학생 기준으로 재수하는 건데, 아이들은 한 문제 한 문제를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 그리고 한 번 점수가 나왔으면 이 점수가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내가 요 전에서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단 한 문제 더 맞으면 만등 올라간다는 사실을 내가 한번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테니까 잘 보고 가세요. 자, 국어. 아, 이거 그래프가 좀 거시기하게 나왔는데 너무 작게 표시가 돼가지고, 자, 여기가 지금 130점. 이 1등급 컷이야, 표준 점수, 국어.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몇이냐면은 124인가 그래. 근데 너무 잘 안 보인다. 그래서 아저씨가 확대해서 보여줄게. 자, 확대해서 보면 130점이라고 하는 게, 자, 여기에 누적 인원이 2만 598명이 있고, 자, 2등급 컷에 걸린 학생들이 대략 5만 명 정도가 있어. 표준 점수는 124야.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 124에서 126으로 간다는 얘기는 2점짜리 문제를 한 문제 더 맞았다는 얘기지. 2점짜리. 자, 그럼 2점짜리 더 맞으면 5만 등의 학생이 약 3만 8천 등으로 12,000 등에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 자, 그럼 여기서 126점 받은 학생이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더 맞았어. 세 문제. 그래서 126이 129로 가서 2등급 끝자락에 놓이게 됐을 때 3만 8천 등의 등수가 2만 4천 등의 등수로 바뀐단 말이지. 그래서 한 문제 더 맞으면 몇 등에 올라갔어? 그렇지. 14,000 등에 올라갔단 말이야. 14,000등. 여기서 한 문제 더 맞으면 대략 4,000 등 올라가. 여기서 한 문제 더 맞으면 대략적으로 한 3,000 등 올라가고. 물론 여기서는 한 문제 더 맞으면 엄청나게 인원수가, 그지? 이렇게 누적되는 인원수니까 만 등씩 팍팍팍팍 올라간다는 이런 얘기죠. 그리고 한 문제 평상시 받는 것보다 더 틀리면 만 등 떨어진 거고, 한 문제 더 틀리면 그렇지 2만 등 떨어진 거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원하는 대학 간다는 거 쉽지 않다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대략적인 어떤 그 윤곽이 좀 잡히실 것 같아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한 문제 한 문제 더 맞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 여러분들 무진장 점수 껑충 올라가면 좋겠는데 그렇게 쉽게 올라가는 경우는 잘 생기지 않습니다. 자, 수학. 자, 수학 같은 경우는 저희 누적 인원수가 내가 이 파란색 그래프로 됐는데, 근데 대략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이 구간이 좀 나타나. 국어랑 틀리게. 구간이. 그렇지. 4점짜리 한 문제 더 맞으면, 4점짜리 한 문제 더 맞으면, 그렇지. 등수가 뻥뻥뻥 뛴다는 걸 확인해 주려고 대략적으로 형태만 잡아준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확대해서 볼게. 자, 작년에 1등급 컷은 137점이었어. 누적 인원은 18,000명 정도가 나왔어.
재수없게 한 문제 더 틀렸어. 그래서 134에 표준 점수를 갖게 되면은 이게 26,000등, 그 8,000등 떨어지는 거지. 또 예쁘게 134에서 제가 한 문제 더 틀렸어. 130이야. 그럼 몇이냐? 37,000이란 말이야. 그 여기서 여기로 가면 대략 한 12,000 정도 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거고. 자, 떨어지는 시나리오 쓰지 말자. 그럼 반대로 뭐 하는 시나리오? 설사 지금 2등급 컷에 걸렸어. 약 5만 등이란 말이야. 한 문제 1점, 2점, 3점, 4점 더 맞으면 5만 등 정도의 학생이 약 36,000등 학생으로 바뀐다. 14,000등 정도가 올라간다.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찍어서라도 맞추면 정말로 여러분들 상상을 보라기 여러분들 생각보다 대학을 잘 가는 일이 생긴단 말이지. 근데 찍어서 맞춘다는 건 거시기 한 얘기고 여러분들 노력이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열심히 해주면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는 더 맞출 수 있다는 사실을 좀 명심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죠. 자, 과탐 갈게, 과탐. 자, 과탐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화학원. 저 노란색으로 표시한 게 1등급 컷이야. 여기가 1등급 컷이고 여기도 1등급, 물리원 1등급 컷. 화학원 같은 경우 원점수가 45점이 1등급 컷이었어. 그래서 누적 인원이 5,641명의 학생이 1등급을 받았고, 자, 만점자는 참고적으로 화학 같은 경우 469명. 자, 물리 같은 경우는 이게, 그렇지. 물리 만점자는 106명 되고, 생명과학원은 138이고, 지구과학은 473명이네. 전으로 가볼까? 자, 여기 보면은 잘 보이진 않는데, 지금 수학 만점자는 약 2,700명 정도가 나와. 자,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해. 수학만 어렵냐? 수학 2,700명 정도가 만점 나왔다고 했어. 근데 과학 다 맞은 학생들은 보면 알겠지만, 그렇지, 거의 없단 말이지. 특히 과탐 같은 경우는 좀 겸손한 마음으로 좀 공부를 해줘야 돼. 네가 1등급 컷의 실력이었다 치더라도, 자, 화학 기준으로 표준 점수 63점. 자, 3점짜리 예쁘게 틀려주시면은 60점 나오는 거야. 그럼 13,000등으로 떨어지는 거지. 대략적으로 한 8,000등 떨어진 거야. 등급은 3등급 되는 거야. 수시에서 최저로 나가리 되는 거야. 재수 없으면. 한 문제 더 틀려주시면 4등급 뜨는 거야. 4등급. 여러분 정신 바싹 차려야 되는 게 대학 입시란 말이야. 자, 생명과학원. 자, 65점이 1등급 컷이었어. 예쁘게 하나 더 틀려주시면 2등급. 예쁘게 하나 더 틀려주시면 3등급 떨어진단 말이야. 그럼 반대로 3등급 학생이야. 네가 예쁘게 두 문제 더 맞으면 등수가 33,000에서 8,000등으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간곡히 부탁합니다. 간곡히. 자, 수능이 끝난 다음에 항상 남는 아쉬움은 뭐냐면은 이 새끼들을 조져가지고 그냥 한 문제 더 맞추게 해야 되는데 이 새끼들이 거만 떨 때, 자, 친구들이 성적이 고3 같은 경우 어느 정도 한 번 남은 지가 이게 유지가 된다고 착각을 하거든. 이때 조져야 되거든, 사실을. 아니, 사실은 조져야지. 근데 매년 후회스러운 게 뭐냐면 못 조졌다는 거. 물론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 대부분 시험을 잘 봐. 솔직히 잘 보는데 그 중에도 간혹 가다 못 보는 학생들이 있으면 더 조지지 못했다는 이 아쉬움이 남는다는 게 있다, 이거죠.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슬픈 얘기일 때는 아저씨가 좀 거시기해요, 좀 마음이. 자, 됐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한 문제 더 맞춘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떨어지는 시나리오 쓰지 마시고 어떻게든 한 문제 한 문제를 더 맞춰서 내 등수를 최대한 끌어올려서 수시에서는 최저 만족시키고 정시로 가는 학생이면 그렇지 엄청나게 등수가 많이 올라간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죠. 결론. 자, 최연성 과학전문학원.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이거야. 자신감은 가구가 아니야. 여러분들 마음 먹는다고 해서 한 문제 한 문제 더 맞는 거 아니란 말이지. 여러분들 마음 먹는다고 내가 열심히 한다는 마음 먹는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뭐가 중요하니? 준비를 해. 떳떳하게 네가 열심히 준비했다고 치면은 결과는 반드시 따라오는데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는 준비의 기준도 네가 잘한다고 생각해서 잘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 잘한다고 말할 때 여러분들은 잘하는 거란 말이지. 기준을 자기가 잡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고3이 처음입니다. 내가 다 맞는다고 한 녀석은 다 맞았어 지금까지. 1등급 나온다는 녀석은 다 나왔어 지금까지 무조건. 아이가 어떻게 나올지 가르치는 선생은 최소한 알고 있단 말이지. 알겠습니까? 끝까지 긴장감 늦추지 말고 올해 수능은 반드시 제대로 된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적을 얻어갔으면 좋겠다. 파이팅!